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문선명 선생님, 다시 말해서 참마부님께 없어 덴블이 감옥에 들어가실 때에 함께 입감했던 가미야마 다케루 회장께서는 4개월간 아버님 모시고 동고 일기를 옥중에서 써 오시다가 출소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수 몇 분이 옥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빌 세파드라는 분이 이어서 아버님 선생님 모시고 감옥에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님 모시고 동고일기를 쓰신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쓴 옥중 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다시 태어났다. 덴블이 옥중 동고일기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일기 쓴 것. 빌 세파드 1984년 12월 18일 화요일 덴블이 교도소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날이 화요일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건 구입하는 날. 이곳 규칙에 따라 선생님과 레리라는 분도 문선명 선생님을 모시는 분입니다. 제수인데 구매소에서 여러가지 물품을 구입하곤 했다. 어떤 때는 선생님이 어떤 때는 레리가 구입을 했다. 이날 오후에도 식사를 하기 전에 레리는 구매소로 갔다. 그는 물품을 종이 부대에 넣고 식사 후에 챙기려고 방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레리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갔던 것이다. 식사를 끝내고 돌아온 레리는 구매소에서 구입한 물품 중 얼마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 일에 대해 레리는 선생님께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레리가 나에게 와서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그는 혹시라도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진실은 가장 강하고 최선의 길이다라고 늘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아버님이 이렇게 진실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늘 교육을 했답니다. 감옥에서. 레리와 나는 방으로 돌아와 마침 성경을 읽고 계시는 선생님 옆에 가서 앉았다. 선생님께서는 구매한 물품 중에서 얼마쯤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어. 누군가 그 물건이 필요해서 가져갔고 또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 아버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도둑질에 간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나는 방에 남아서 몇 사람에게 물품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들 그 말을 들은 모두는 동료 제수들은 말이죠. 당황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께서 그 물품의 대부분을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님 화요일 되면 매점에 가서 많은 과일이나 무슨 음료수나 이런 걸 많이 사가지고 동료 제수할 때 늘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사도온 게 없어졌으니까 다른 수감자들이 막 화를 냈다 그죠? 당황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며 화를 냈지만 잠시 후 그들은 구매소에서 물건을 구입해 하여 와서 가지고는 없어진 물건을 보충하라면서 선생님께 내놓았다. 물건들을. 조지라는 사람은 사과 주스, 피트와 조는 주스와 과일을, 그리고 카트 씨는 과일을 내놓았다. 선생님께서는 그들이 내놓은 물건을 보고 매우 기쁜 표정이셨다. 처음에는 나는 이런 물건이 필요 없어 라고 하셨으나 다른 수감자들의 권고로 그들이 내놓은 물건을 기꺼이 받으셨다. 나중에 선생님과 레리와 나는 세 분이서 함께 구매소로 갔다. 선생님께서는 많은 물건을 사서 여느 때처럼 거의 대부분을 그 물건 거의 모든 것을 수감자들에게 나눠주셨다. 면회 안 온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또한 스키모 모양의 모자 2개를 사셨는데 하나는 밝은 색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흐릿한 회색이었다. 레리가 선생님께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아버님께서는 당신 레리는 젊으니까 밝은 색상의 것을 쓰고 내가 이 회색을 쓰지 하셨다. 선생님께서 선행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되새겨 본다. 평소에 아버님께서 동료 제수들에게 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이분이 되새겨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흥남 감옥에서도 아버님이 차입도록 물건을 늘 제수에 나눠주셨는데 하루로 도둑 맞은 일이 벌어졌는데 덴버에서도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12월 20일 목요일 일기. 오늘은 선생님과 레리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쟁반을 주방으로 가져갔다. 평소에는 선생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앞질러 가셨으나 이날은 이상하게도 늦으셨다. 레리와 함께 먼저 문 밖으로 나와서 선생님을 기다렸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나오셨다. 셋은 아버님하고 레리하고 빌하고 셋은 나란히 걸었다. 선생님께서 오늘 저녁 날씨가 매우 좋다고 하셨다. 우리들은 감방으로 돌아와 모두 각자의 방으로 갔다. 잠시 후 레리가 내 방으로 와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가 복도로에서 부엌으로 가셨다. 선생님 뒷주머니에는 책이 숨겨져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과 가미야마가 몇 달 동안 일하고 있던 주방의 직원인 딜레인 씨가 그날 저녁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선생님께서 딜레인 씨가 요청했던 원리 강론을 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외로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딜레인 씨를 돕고 싶어 했음이 분명했다. 선생님께서는 이 선행을 남모르게 행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이 딜레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리 강론 좀 읽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것을 뒷주머니에 살짝 넣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도 음료수도 주고 또 말씀도 해주고 필요하면 원리 강론도 갖다 주고 그런 생활을 아버님께서 감옥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월 23일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경 선생님 방에서 레리와 함께 다랑어, 참치죠. 참치 종류 다랑어와 그 밖의 생선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선생님께서는 철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는 깊이나 방향에 따라 조류의 움직임이 다른 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계절 따라 물의 흐름이 달라 또 많은 어획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낚싯줄과 바늘 그리고 조류를 알아내는 방법과 조류를 가로지르는 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낚시에 대한 거,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 정확한 지점을 알기 위해서 로런이라는 기계를 이렇게 사용하며 어부들은 제3, 제4 그 장소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고기 잘 잡힌 장소에 어부들은 다시 찾아가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다랑어, 이거 참치 투나는 모래로 뒤덮인 바다 밑에서 언제나 눈과 입을 모래 바로 위로 내밀고 다니는 고기라고도 말씀해 주셨다. 이 고기는 이렇게 독특한 데가 있어 잡는데도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다. 더 많은 어획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서 의학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물론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것도 느꼈다. 선생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의 섭리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며 생활에 응용하는 것임을 깊이 느끼시었다.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나는 고기들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습관에 이끌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진리에 이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버님께서 낚시에 대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의 섭리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됐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12월 28일 금요일 선생님께서 새벽 4시에 잠을 깨셔서 나는 숙직을 마치고 물러났다. 이제 아버님 주무실 때 보초를 섰는데 아침 7시 30분경 선생님을 위하여 이스트 가든에 전화를 걸어드렸다. 아버님이 일어나시면은 뭐 기도하시고 경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트 가든 어머니 앞에 전화를 거는 것이 하루 일과의 출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홀로 조반을 드셨다.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다가 당구 같은 건데 당구의 일종을 당구를 치셨다. 상호 11시에 오락실에서 재소자 한 사람과 당구놀이, 풀놀이를 하시는 선생님을 만났다. 이 게임이 끝나자 우리는 함께 정심을 들러 갔다. 아침에도 당구 치시고 점심때도 또 당구 치셨어요. 정심을 들고 나서 선생님과 나는 교도소 뒤편에 보도,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 보도를 걸었다. 같이 산보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날씨가 풀리는군 하고 말씀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곧 모든 눈과 얼음이 녹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전날 밤에 눈이 왔는데 간밤에는 비가 약간 내렸다. 눈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약간 내렸어요. 나와 다른 재소자들이 지난 여름에 심으던 소나무들이 눈과 얼음의 백포를 둘렸다. 지난 여름에 심어놓은 소나무 위에 눈도 내리고 뭐 얼음도 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나무들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맞장구를 쳤다. 네, 참 아름답습니다. 나무들은 눈과 얼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면 피해를 보겠는데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다른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부러진 가지와 잎들은 좋은 비료가 될 테지요 라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그게 진리이지 라고 말씀하셨다. 나뭇가지 부러지고 낙엽 떨어진 것은 다시 거름이 되는 것이 그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하오 7시 15분경에 나는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통화하시도록 그리고 선생님께서 레리에 관하여 알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트 가든으로 전화를 걸었다. 같이 있던 레리라는 사람이 재수인데 임시 휴가차 밖에 나가서 이스트 가든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스트 가든에 전화를 하루에는 뭐 3차례, 4차례 여러 번 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잠시 통화를 하시더니 레리가 나왔어. 전화상에 레리하고 통화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레리와 나는 잠시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나누었고 선생님께서는 내가 레리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나의 다음번의 말씀을 전화상으로 이제 레리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했답니다. 레리와 나는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잠시 말을 나누었다. 레리는 자기가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 어디 딴 나라 그 사이에 갔다 온 모양이죠. 세계 여행을 했었는데 참 멋있더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선생님께서 내가 풀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같이 할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했다. 레리는 자기가 선생님의 아드님들과 풀게임을 같이 해보았는데 자기가 몇 판 졌다고 말했다. 내가 선생님께 그걸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선생님께서 다시 레리와 잠시 말씀을 나누셨다. 그 뒤에 선생님과 나는 선생님의 방에 가서 앉았다. 나는 레리가 임시휴가를 꽤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레리는 이번에 우리 활동을 처음 보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 가미야마 씨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님은 주로 성경 말씀을 이제 혼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늘 이렇게 당구를 치시는데 풀을 하시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레리라는 사람과 주로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재수들도 물론 하기도 했지만 12월 29일 토요일 상호 6시 55분경 선생님께서 나를 깨우셨다. 잠을 깨웠어요. 내가 선생님 대신 이스트가든에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시도록 해드렸다. 그 뒤에 우리는 조반을 들었다. 아침. 오늘은 선생님의 작업일이다. 선생님과 나 그리고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동석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내가 자리를 잡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프랭크와 더불어 이미 말씀 중이셨다. 프랭크라는 사람과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프랭코, 통일교회는 여러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태리인도 동양인도 다 있단 말이지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함께 일을 하지요 하고 말씀하셨다. 선생님, 프랭코 그리고 나는 각각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헤어졌어. 선생님은 프랭코와 함께 주방에 남아서 작업을 하시고 나는 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상호 8시쯤 다시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께서는 어머님과 다른 방문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앞쪽 보도를 거닐고 계셨다. 8시 반부터 면회가 시작됩니까? 8시부터 아버님 벌써 기다리고 계십니다. 데이비드 수샨스키라는 러시아계 재소자가 보도에 계시는 방문객을 이제 어머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아버님 선생님께 다가와서 선생님께 작별 인사와 새해 인사를 올렸다. 데이비드는 4일 반 동안의 임시 휴가차 오늘 오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며 신정기간에는 선생님을 뵐 수 없게 되어 문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같이 수인생활을 하시는 재수들이 자기가 휴가 나가면서 며칠 동안 선생님 못 보게 되어서 인사드립니다 하고 인사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데이비드가 떠난 뒤에 우리는 산책을 계속했는데 내가 어머님께서 오늘 오실까요 하고 여쭤보니 어머님께서 오냐고 물으니까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럼 박총재도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멈춰 서서 보니 어머님의 차와 다른 방문자들의 차가 주차장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면서 쳐다보다가 선생님이 보이자 손을 흔들고 선생님도 미소를 띠시면서 손을 저으셨다. 한 청년의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집 맏아들이지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24살 반이지 라고 말씀하셨다. 직업이 무엇이죠?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대학생이지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무엇을 전공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까 선생님이 정치학이지 라고 대답하셨다. 이 효진님이 방문한 겁니다. 방문자들이 주차장 아래로부터 언덕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이게 금년의 마지막 방문이로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84년 12월 29일인데 어머님과 자녀분들과 다른 방문자들이 마루 언덕에 다다르자 여느 때와 같이 제일 어린 아기님부터 아빠하고 소리쳤다. 요때 막내가 정진님이 태어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82년에 태어났으니까 84년도니까 한 3살 됐겠죠. 3살, 4살. 아빠하고 소리쳤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님께서는 한국말로 선생님께 구두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나에게 영어로 밤새 안녕했어요 빌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방문자들이 절을 하거나 손을 흔들거나 또는 구령을 붙여 인사하니까 선생님께서는 답례를 하셨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선생님과 나는 숙소로 되돌아갔다. 돌아갈 때 나는 프랭크가 뒤쪽 보도로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프랭크를 가리키며 나는 프랭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선생님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면회실로 가셨다. 일단 사람을 맞이해놓고는 옷 갈아입고 면회복 갈아입고 면회하시는 겁니다. 나는 프랭크가 선생님을 관찰하고 선생님과 말씀을 나눈 이래로 그의 통일교의 식구간과 선생님에 대한 견해가 엄청나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 프랭코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아버님과 통일교의 식구들을 안 좋게 생각했는데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 보다 보니까 아버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좋은 분이라는 것을. 프랭크가 한 번은 가미야마와 나에게 그때 가미야마와 나는 나의 방에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프랭크가 와서 하는 말이 문 목사는 오로지 젊은이들을 자신의 돈벌이에만 부려먹고 있는 반면에 젊은이들은 비가 오고 눈 오고 추운 길거리에서 꽃파래를
꼬파리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말하던 때를 나는 생각해 보았다.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지난 주만 해도 프랭크는 내가 스스로 빌 보고 니 참 왜 문 선생님 그 참 경비 쓰면서 그분 말씀 듣고 그분 추종자가 됐냐, 바보 노릇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인데 이게 자꾸 변했어요. 프랭크는 이미 그런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게 분명했다. 그는 통일교의 신도들은 좋은 젊은이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선생님은 좋은 분이라고 불렀다. 그는 선생님과의 대화를 즐거워했다. 처음에는 아버님을 안 좋게 봤던 사람들도 점점 아버님을 좋아하시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제수들이. 하오 3시 30분 면회 끝난 시간. 어머님과 자녀분들 박총재 피트금이란 분, 김효율 회장, 그 밖의 분들이 떠나고 있을 때 나는 바깥 보도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면서 선생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면회할 때 옷 입으신 것을 다시 숙소로 와서 제수복을 갈아입고 이제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나의 옆으로 올라오셨으며 모든 사람이 선생님께 손을 흔들었다. 자녀분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라고 소리치자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띠시다가 그들이 계속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자 웃으셨다. 그들이 차에 올라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거기 서 있었다.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숙소로 되돌아왔다. 선생님께서는 주방으로 가시고 주방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시고 나는 나의 방으로 가서 기다렸다. 선생님께서 작업장에서 돌아오신 뒤에 주방에서 이제 작업하시고 와서 샤워하시고 성경을 읽으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시도록 전화를 걸어드렸다. 면회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 잘 돌아가셨는가 또 전화를 하셨답니다. 저녁 됐습니다. 저녁에는 선생님께서 독서를 하고 계셨다. 토니가 나의 방으로 와서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기, 지금 읽는 이 일기를. 나는 토니에게 바깥 날씨가 화씨 50-60도로 겨울 저녁 날씨치고는 이상스레 따뜻하니까 선생님의 기분 전환을 위해 밖으로 모시자고 제의했다. 나는 선생님께 다가갔다. 선생님, 밖엔 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우 아름다운 저녁인걸요. 아버님께서는 그거 좋은 생각이로군. 우리는 모두 세 사람이서 밖으로 나가서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았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세계의 통일교의 식구들과 각양각색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아까는 낚시 얘기, 지금은 이제 사업 얘기. 선생님께서는 프랑스에서는 시계를 만드는데 품질이 아주 고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소세지 공장에 관하여 그리고 많은 소와 돼지들의 사육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동물을 기르는 방대한 목장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세상의 악은 점점 내려가고 세상의 선은 점점 올라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양손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선 모양의 동작을 취해 보이셨다. 선생님께서는 선과 악의 양자가 어떤 중심점에서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12월 30일 일요일 새벽 3시 15분에 선생님을 깨워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신 다음 예복을 입으셨다. 평상시와 같이 3시 40분에 선생님과 나는 채플실, 조그만 예배당이라고 꾸려놓은데 소예배당으로 가서 소원의 그 건물 안에 새벽 5시 10분까지 명상을 하고 기도를 드렸다. 내가 이스트 가든으로 전화를 걸어드리자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나는 수직을 마쳤다. 선생님과 나는 상호 10시 45분경 조반 겸 중식을 들었다. 그런 다음 내가 이스트 가든으로 다시금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통화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나는 일기를 쓰고 나서 원리 3부를 읽었다. 하오 2시경 토니가 나의 방으로 와서 나보고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선생님께 여쭤보자고 제의했다. 선생님, 잠시 동안 밖에 안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독서 중이야. 자네들이나 가지. 토니와 나는 밖으로 나와서 얼마간 햇빛을 쬐면서 앉아 있었다. 하오 4시 25분경 나는 선생님의 방에 가 앉았다.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책을 읽고 계셨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 성경책을 내려놓으셨다.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다. 저는 오늘 가미야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언제? 조금 전이었습니다. 가미야마가 뭐라고 말하던가? 빌. 덴버리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그도 선생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미야마가 어디에 있던가? 뉴욕에 있습니다. 가미야마 씨는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일에 대하여 제게 말했습니다. 가미야마 씨는 자기가 이곳을 떠날 때 자기 대신에 기록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미야마에게 선생님과 덴버리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노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가미야마 씨는 제게 전화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록한 것을 읽고 또 피터가 김효울 씨가 이것을 선생님께 읽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것을 편지로 바깥에 있는 가미야마 씨에게 이분이 보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 사람이 읽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기록한 것을 그 밖에 어떤 이들이라도 읽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윤호를 받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하고 하니까 아버님이 이 편지 일기 계속 쓰라고, 좋지 계속 쓰라고, 종전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가미야마 씨에게 보낼까요? 하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승낙을 했답니다. 하오 5시 55분 이스트 가든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통화하시도록 해드렸다. 그 뒤에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방에서 서신처로 말씀하셨다. 오늘 3번째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한 해 가운데 이때가 제일 바쁘지? 빌, 바쁘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요? 예식 준비차 바쁘다는 뜻이지. 선생님께서는 1월 1일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하시기를 그럼 전 세계에 걸쳐서지. 선생님께서는 1월 1일 여기에 안 계실 테지요. 그때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님은 정초에 이렇게 휴가 내서 나가시니까. 선생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다.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몇 시지? 6시입니다. 아, 빌 쉬어야겠군. 저는 원리를 읽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할 수도 있어. 좋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레리가 올 때까지 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는 침소로 물러갔다. 선생님께서도 침소로 돌아가셨다. 나는 하오 9시 조금 전에 잠이 깼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잤어요. 내가 선생님에 대하여 알아보러 가보니 놀랍게도 선생님께서도 잠이 깨셔서 한국 신문을 읽고 계셨다. 선생님, 아무 일도 없으십니까? 오케이야. 1985년 1월 5일, 새해 1월 5일 됐습니다. 아침 6시 45분 선생님께서 기상하시다. 상호 7시 5분에 이스트가든으로 전화를 걸었다. 눈과 얼음 때문에 어머니께서 일찍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면회 오려고 일찍 떠났어. 상호 7시 15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선생님을 모시고 커피를 들러가서 조용히 앉았다. 둘이서 아버님과 둘이 커피 먹고 마셔요. 7시 30분 이후에 선생님과 나는 숙사 뒤에 보도를 걸었다. 아침 운동.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운동이야. 한번 해보라고. 빌, 좋습니다. 선생 흉내를 내면서 이 운동은 어느 장소,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이렇게 3번 하고 나서 그 반대로 또 3번 하는 거라고. 썩 잘하는군. 운동 시간이 끝난 뒤에 선생님께서는 그 운동을 자연의 방법에 의한 운동이라고 설명하셨다. 자연에 의한 방법. 선생님께서는 근육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고 당기곤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끝내셨다. 이 운동은 수수작용의 일례이지 한 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수수작용으로 아버님 운동하셨어요. 원리에 의해서. 1월 19일 토요일 아침 상호
상호 새벽 2시 30분경에 잠에서 깨어가지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여느 때처럼 서서 수직을 했다. 아버님 지켜요. 주무신 아버님. 놀랍게도 3시 30분경 선생님께서 기침하셔서 일어나셔서 여느 때처럼 침상에서 운동과 명상을 하셨다. 기도하시는 걸 이분은 명상이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4시 10분경 선생님께서 침상에서 내려오시는 것 같더니 레리를 깨워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박보희 총재에게 전화를 걸게 하셨다. 선생님께서 박 총재와 한참 동안 통화를 하셨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아직도 약간 비틀거리면서 레리는 이런 새벽에 선생님께서 왜 전화를 하시는지 나에게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박 총재와 통화를 마치신 뒤에 선생님께서는 레리에게 이번에는 이스트 가든에 계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게 하셨다. 레리는 이제 해주고는 잠자리로 갔다. 선생님도 전화를 마치시고 나서 쉬시러 가셨다. 나는 침대 밑에 앉아 체라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일찍이 기침하시는 것과 갑자기 박 총재에게 전화를 거신 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4시 10분에 아버님께서 사람 옆에 레리를 깨워가지고 막 박 총재에 전화하기를 하고 새벽에 또 어머니께 전화하기를 하고 했답니다.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전화를 하실까? 선생님께서 레이건 대통령의 임박한 취임식에 관하여 말씀하신 걸로 짐작이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주 초에 말씀하셨지만 레이건은 개인의 입장에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날 1월 19일 하오 3시 30분, 이 시간은 면회가 끝나는 시간. 눈이 먹고 바람이 일었다. 눈은 이제 멈추고 바람이 불어요. 날씨는 몹시 쌀쌀해졌다. 나는 프론토로 나가서 걸으면서 대기했다. 면회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 환송하려고. 몇 분 뒤에 어머님과 피터김 아기님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분들이 면회실에서 나오셨다. 그분들 모두가 손을 저 인사를 하고 나도 손을 흔들어 맞인사를 했다. 피터 하는 말이 김여우 씨가 썰매 경기에 안성맞춤인 날씨군요. 빌, 스키는 어떻고요? 당신 부인이 어제 당신에게 면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 말이 맞지요? 라고 피터가 말하니까 빌이 또 그럼요, 멋진 면회였죠. 어제 면회 왔어요, 가족이. 당신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빌 안녕하셨어요? 하고 또 어머님이 한마디 하니까 빌은 저는 썩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때 아기님들이 아빠 하고 소리 질렀다. 선생님께서는 약간 지체를 하셨다. 그때 내가 말했다. 저기 선생님이 오십니다. 아버님 면회하시고 다시 숙소로 오셔서 제수복을 갈아입고 마저 환송하시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나오시자 모두들 절을 냈다. 선생님 미술을 띠시며 나타나셨다. 레리가 선생님 뒤에서 따라 나왔다. 모든 사람이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아기님들이 큰 소리로 우리들 이름을 불렀다. 빌, 레리 막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동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멈춰 서 있었다. 면회 잘 하셨습니까?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아버님께서 그럼 빌, 저는 계속 산책을 하겠습니다. 레리는 문으로 들어가고 선생님과 내가 걷다가 선생님께서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잠시 동안 바람과 눈 속을 거니면서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에 나의 방으로 되돌아와서 외투를 벗고는 선생님의 방으로 걸어갔다. 선생님과 레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실 때까지 나는 밖에 머물러 있었다. 선생님께서 하시면 들어와 앉으라고. 나는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바깥은 매우 춥지. 얼굴이 빨갛군.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이 내 얼굴 마사지 한 것처럼 춥고 빳빳해졌습니다. 제 얼굴이 아주 빳빳해졌습니다. 스키 생각이 난다고 제가 피트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곳을 떠나면 로렌은 그것은 이 빌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로렌을 스키장에 데려갈 참입니다. 로렌은 겨울만 되면 밖에 나가 스키 타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때 선생님 다음 감방에 조우 라방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감방에 재수가 있는데 라디오를 크게 틀었어.
빌, 또 미스터 뮤직이로구만. 농담처럼. 아이고, 저 뮤직, 음악. 난 음악을 좋아한다고 조우가 말하니까 레리가 저 사람은 여기 있는 게 행운입니다.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까닭은 바로 그것입니다. 음악 듣는 재미를 감옥살이 하지. 뭐 이런 식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니야. 그 사람은 면회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걸 그렇게 얘기하니까 레리가 그의 친지들은 그를 면회하는데 돈과 시간을 소비하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친척들이 면회 안 온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 음악이 그에게 낙이로군 하고 이렇게 한마디 아버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이제 지나서 선생님과 레리는 식사를 먹으러 들러 가셨고 나는 글을 쓰기 위하여 일기를 쓰기 위하여 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식사로 내려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레리와 함께 풀게임, 당구 비슷한 건데 풀게임을 하시면서 오락실에 계셨다. 나는 잠시 동안 구경만 하다가 밤 8시에 방으로 돌아왔다. 밤 8시 50분 한참 편지를 쓰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레리와 함께 풀게임을 하시다가 돌아오셨다. 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새벽 3시경 선생님께서 잠을 깨셔서 운동을 하신 후 세수를 하셨다. 선생님과 레리와 나는 새벽 3시 40분쯤 예배를 드리러 채플실로 갔다. 난방장치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추웠다. 새벽 5시 20분에는 예배 후에 선생님께서 이스트가든으로 전화를 거셔서 어머님과 통화하셨다. 레리는 시를 갖고 나는 침대 맡에 앉아서 선생님께서 새로운 행정부와 임박한 취임식에 관하여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보았다. 오늘은 선생님의 작업일이다. 나는 식당에 계신 선생님을 보았다. 이때 교도소 목사 버프 그레임이 지나가고 있었다. 버프 하는 말, 빌, 당신이 사람들 눈에 어떠한 사람으로 비치는지 주의해야 해요 하고 농담했어요. 빌이 하는 말이, 버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문이라고 부르잖아요 라고 농담으로 우리는 웃고 헤어졌다. 나는 지난밤을 그의 뜬 눈으로 보냈기 때문에 경비하느라고 몇 시간 동안 잠자는 대신 아침 드는 게 제일 나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레리가 식사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때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한다. 선생님은 언젠가 나에게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서 가족 전체가 가장 중요한 식사인 아침 식사 들기를 위하여 같이 모이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어른과 할아버지들과 양친과 아이들이 모두 모인다는 것이다. 아침 식사에. 그게 우리 전통이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때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이 바로 잡히기도 하고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밥상교육.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식탁에 앉아서 선생님이 내려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안젤로, 에리체티와 간수한 사람과 더불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냅킨을 채우고 이제 휴지 같은 이런 거 모자라면 또 채워놓고 식탁을 닦거나 하시면서 조반용 식탁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작업을 진행하셨어. 아버님은 식탁도 닦고 또 부족한 거 채워놓고 또 설거지도 하고 뭐 정리정돈도 하고 여러 가지 식당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그런 뒤에 선생님께서는 음식 쟁반을 가지시고 혼자서 뒷식탁에 앉으셨다. 나는 안젤로와 그 간소와 같은 식장에 머물러 있었다. 대화 중 장시간의 침묵이 지난 뒤에 안젤로가 나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안젤로, 당신 동료인 문 목사님과 동서까지 그랬어요. 우린 당신들 양쪽이 다 동서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 식사하는데 옆에 가서 같이 식사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리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라고.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선생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빌이라는 사람은 점점 문의가 된다고 이렇게 농담을 막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사람처럼.
나는 음식 쟁반을 들고 선생님의 식탁으로 가서 앉았다. 우리는 아침 인사를 나누었다. 기이하게도 우리는 아침 시간에 자리를 함께한 적이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무실 때 나는 깨어있고 내가 잘 때는 선생님께서 일어나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께서는 최근 미국의 정치 정세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여러가지 드러난 사실로 보아 레이건 행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선생님께서는 1988년이 미국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또 미국의 성직자들에게 보내신 안내 자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회중을 위하여, 그들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누구나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하고 선생님의 서한을 편지를 읽으며 원리에 대하여 담론하고 선생님과 교회와 장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또 지속되는 공산주의 위협과 이 위협에 대처하는 FBI와 CIA의 각성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나라, 미국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모든 내용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1월 25일 금요일 상호 0시 30분, 그러니까 밤 12시 30분 선생님께서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명상을 즐기셨다. 나는 선생님의 감기에 걸리신 숨소리를 듣고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님 감기 드셨어요. 수많은 동료 재수자들이 이렇게 겨울이다 보니까 감기와 인플루엔자와 정맥두염을 앓고 있었다. 재수들이.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병에 대하여 불평도 않고 독사하고 명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남을 도우시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스케줄에 지장도 받지 않으셨다. 흥남 감옥에서도 아버님 학질 걸리셔도 계속 일하셨는데 감기 독하게 걸렸어도 계속 일하셨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자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면회는 하루 종일 계속된다. 이것은 매우 고된 일인데도 선생님께서는 불평 한 번 안 하신다. 새벽 3시 15분 선생님께서 몇 시간 주무신 뒤에 다시 일어나셨다. 나는 조용히 선생님을 살펴보았지만 여러 차례 내가 선생님 곁에 가보아도 모르시는 같이 느껴진다. 선생님은 아무런 근심도 없으시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세워야 할 조건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침 8시 30분경 선생님께서는 어머님과 자녀분들, 피터김, 그리 밖에 여러분들 방문을 받으셨다. 아버님은 특히 독서하시면 독서에 열중해서 누가 옆에 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하오 6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과 레리는 여느 때처럼 밖으로 산책을 나가셨다. 나는 감방에 남아서 나의 노트를 조사하고 일기를 재구성할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중에 나는 선생님께서 레리와 함께 오락실에 계신 것을 알았다. 선생님은 시합마다 연전연승을 거두고 계셨다. 나는 마침내 내가 시합에 동참해야 할 때라는 것을 결정했다. 맨날 레리하고만 참 당구를 치시니까 나도 한번 아버님과 당구를 쳐봐야 됐다고 선생님과 시합을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기셨다.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합 뒤에 선생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미안하군, 이겨서 내가 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안하군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선생님의 감방을 지나서 나의 감방으로 돌아왔다.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독서를 하고 계셨다. 나는 선생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레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다. 나는 선생님과 나 단둘이 있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로 마음 먹었다. 하오 3시에 레리가 나의 감방에 들렸다. 레리나 또 빌이란 지금 이 편지 쓰고 있는 사람이나 일기 쓰고 있는 사람이나 다 아버님 모시는 분들입니다. 레리,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레리가 그럼요, 조우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옆방의 조우. 당신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당신과 나만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가족도 법률도 그 어떤 것도 선생님에게 변화를 주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변화를 주려고 해보아도 말이에요. 빌리, 심지어 선생님을 감옥에 10년간 넣어둔다고 해도 선생님은 선행으로 일관하실 분일걸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늘 불평불만도 많고 한데 아버님은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하시고 선행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 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은 과일이나 음료 사가지고 죄수들한테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아도 최후까지 동시대인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하셨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이건 선생님의 경우와 똑같단 말이요. 레리, 그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둘이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레리하고 빌이. 누군가 감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레리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그답지 않는 말인가.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몰라보게 향상되었다. 레리와 나는 연합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레리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아버님을 선생님을 좋아하게 안 됐는데 점점 선생님과 같이 지내면서 아버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오 4시경 분실된 우편물의 소재를 확인코자 뉴욕의 유키코와 게이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께서는 독서 중이셨고 레리는 선생님께 작업시간을 알려드리고 있었다. 내가 유키코와 게이코 통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토니 리자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를 나눴다.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 분실된 우편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감옥 안에서 빌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되어진 일들을 일기를 써가지고 안에서 감방 안에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우편물로 바깥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가미야마에게 보내면 가미야마가 보관하게 돼 있는데 우편상에 이게 무슨 사고가 생긴지 몰라도 그 분실됐다는 겁니다. 귀한 일기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유키코와 통화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토니에게 전화를 넘겨주었다. 놀랍게도 가미야마 씨도 거기에 있어서 니노, 레리 그리고 나와 통화를 했다. 선생님께서는 서둘러 작업복을 입으셨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레리는 선생님께 가미야마 씨와 잠깐만 통화해 보시겠냐고 여쭤보았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방금 일하러 가셔야 돼요. 별일 없다. 나는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급히 나가셨다. 특별히 통화할 이유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레리가 가미야마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는 웃으면서 잘 알겠노라고 말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상으로 통화한 얘기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선생님께서는 손에 짐을 드시고 뒷문 밖에서 걷고 계셔서 손에 뭘 들고서는 뒷문 밖에서 산보하고 계셨어요. 나는 선생님을 부르면서 손짓을 했다. 나는 선생님께서 왜 바깥에 걷고 계신지가 궁금했다. 선생님께서는 추운 날씨에 외투도 안 입으셨기 때문이었다. 아버님을 이렇게 염려해 이분이. 나는 선생님께서 부엌 일로 말미암아 땀에 젖으셨다는 것과 부엌이 덥잖아요. 특히 감기에 걸려 계심을 알고 있었다. 감기도 걸리신 데다가 부엌에서 일하시느라 땀 흘린 분이 추운데 나가면은 큰일 아닙니까? 내가 부엌으로 되돌아오니 친구 폴과 다른 재수 동료 한 사람이 요리를 하다가 간 만든 옥수수 튀김을 한 움큼 집어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선생님께서 간식을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었다. 선생님의 감방으로 돌아오니 선생님께서 방에 앉아 계셨다. 나는 폴이 옥수수 튀김을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노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아니야, 임자나 들라고, 레리하고 같이 들라고, 여기 침대에 내려놓고 앉지 그래. 나는 레리에게 주려고 닭고기를 캐비넷 속에 넣어두었지. 침상 옆에 캐비넷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버님도 닭고기를 챙겨와가지고 당구 같이 지내 레리에게 주려고 했답니다. 나는 바깥 추운 데서 조금 전에 선생님을 배웠을 때 선생님께서는 부엌에서 오는 레리에게 주시려고 닭고기 조각을 가지고 돌아오신 것을 깨달았다. 아까 밖에 추운데 뭐 들고 계셨는데 바로 그 닭고기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다. 선생님과 나는 조금 전에 내가 가미야마 씨와 나눈 대화와 가미야마 씨가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에 레리가 감방으로 들어왔다. 레리. 작업을 마치고 밖에 나가셨지요? 아버님께 말하니까 아버님이 괜찮아. 선생님은 한박 젖으셨습니다. 땀에 젖을 땐 추운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시면 실내에서 산책하십시오. 레리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님을 걱정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별 문제 없다고 임자에게 줄 닭고기가 있지. 어디요? 캐비넷의 맨 윗칸에. 선생님께서 제게 주실 닭고기를 가져오셨군요. 미소 지면서. 그럼 늦을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캐비넷으로 걸어가시더니 닭고기에 든 가방을 끄집어내셨다. 빌, 옥수수 튀김도 가방 속에 넣으라고. 테리의 몫이야. 그리고 임자는 가서 쉬라고. 우리는 선생님께서 몇 시에 이스트가든에 전화를 거실지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선생님께서는 곧 전화하시겠다고 했다. 주무시기 전에 또 한번 통화해 보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님 그 일정을 아니까 언제 전화하시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겁니다. 레리가 이스트가든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통화하시게 하였다. 빌 하는 말. 레리, 선생님께서 작업장에서 돌아오실 때 옥에 계셨어요. 당신을 놀라게 한 그 닭고기를 들고서 말이에요. 시간상 뜻밖이다 싶었는데 여기 와서야 선생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알았단 말이요. 하니까 레리가 저런 다음번에 선생님께서 꼭 실내에서 그러시도록 작업이 끝날 땐 내가 선생님 직접 만나 뵈어야겠군요. 서로서로 이제 아버님을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께서 선물을 갖다 주시는 건 좋지만 그렇게 바깥에 계시면 안 좋을 텐데 선생님께서 추위를 피하시도록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어요. 오라요. 나는 글을 쓸 테니 당신은 선생님과 함께 풀게임을 하도록 해요. 선생님과 레리는 풀게임을 하려고 오락실로 가셨다. 무슨 낙이 없어요. 게임이나. 나는 글을 운동 삼아 나는 글을 쓰려고 나의 감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에 올라가서 선생님과 레리가 풀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게임이 끝나자 되돌아왔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글을 읽었다.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데 레리가 미소를 띠며 나의 감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잠도 안 오고 해서 그 닭고기를 먹기로 작정했다고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의자에다 냅킨을 펴고서 소금과 함께 닭고기를 올려놓았다. 그가 음식을 들면서 살펴보자니까 침대 맨 위층에서 선생님께서 그 선물을 맛있게 먹고 있는 레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레리와 나는 웃었다. 나는 침 들어가서 독서를 하고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교도소 부엌에서 식탁 청소를 하시고 동료 재수자에게 닭고기 요리를 남겨두었다가 선물로 주시며 그 동료 재수자에게 주실 선물 때문에 감기 드신 몸으로 추운 데를 걸어 다니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선명 목사.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웃는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월 27일 일요일 밤 12시 30분에 선생님과 레리가 취침하다. 3시 40분에 레리가 새벽 예배를 위하여 선생님을 깨워드리다. 선생님은 세수하시고 옷을 입으셨다. 나는 간수에게 가서 예배당을 정돈하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상호 4시에 선생님과 레리가 문을 녹화하시기에 내게 안으로 맞아들였다. 레리 빌이란 분은 먼저 그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서 청소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과 레리가 이제 4시에 오셨답니다. 레리 예배를 마친 뒤에 5시 20분경 선생님께서 이스트가든의 어머님과 통화하셨다. 레리와 나는 복도로 나갔다. 레리가 나의 기록에 관하여 물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하여 가급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 8시경 부엌에서 나는 나의 감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생님은 부엌에 남아 계셨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선생님 방으로 가보니 선생님이 거기 안 계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혹시 어머님을 기다리시느라고 바깥에 계신가 하고 알아보았다. 선생님은 밖에도 안 계셨다. 어머님을 위시한 몇 분이 언덕길을 올라오고 계신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선생님을 찾으러 갔다. 이제 면회객이 오니까
선생님께서 아직도 부엌에 계신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재수자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늦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급히 옷을 갈아입으시고 면회실로 가셨다. 하오 3시 30분에 나는 선생님을 기다리러 밖으로 나갔다. 면회 다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 환송하려고. 어머님을 위시한 다른 방문자들도 선생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손을 흔들어 인사하자 갓난 아기까지요. 정진님이 아빠 안녕, 아빠 안녕, 빌 안녕 하고 소리쳐 인사를 했다. 2월 16일 토요일, 이날은 중요한 날인데 선생님 하신 말씀이 빌 이걸 기억해야 한다고 1985년 2월 1일 상호 새벽 3시 50분에 선생님이 기도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영계의 세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싸우기 위하여 공산주의가 싸우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영계 영인들이 막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는 왜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비례 전 조상들 때문이야. 그들은 지금 기뻐하며 그 해답을 다 알고들 있다고. 비리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조상들의 빛을 한꺼번에 탕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자가 여기 와서 나를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게 될 거야. 레리도 곧 이곳을 떠날 테지. 이 일을 수행할 책임을 누가 맡을 것인가? 하나님은 덴버리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으신다. 임자는 곧 유치원 단계를 넘어서 속히 성장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통일 원리도 공부하고 아버님도 생애도 공부하고 이래서 성장해야 된다고. 빌이 말하기를 무엇하려고요? 아버님 강연을 해야지. 네? 뭐라고요? 저는 대중 앞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임자는 꼭 해야 돼. 앞으로 아버님 대한 감옥소리 하는 것도 증거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2월 25일 탄신일 음력 1월 6일이 됐습니다. 상호 3시경 새벽 3시경 선생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명상과 기도를 하셨다. 상호 4시 밖에서는 바람이 요라는 소리로 울부짖는다. 바람이 너무 거세.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바깥 문을 열어 젖혔다. 나는 문을 고정시켰다. 선생님께서 나의 뒤쪽에서 나타나셨다. 바람이 심하군.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떠나실 준비를 시작하셨다. 생일날 잠시 임시 하루 휴가 나요. 그러니까 덴버리 이스타일로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복도에서 반사되는 광선을 이용하여 책과 옷을 챙기고 계셨다. 숙소에서. 바람이 더욱 요란하게 불고 있다는 것 외에는 주위가 어둡고 조용했다. 다른 사람도 자고 있어. 어제 나는 선생님의 탄신일 축하 카드를 샀다. 나는 조용히 선생님의 감방으로 가서 덴버리 티셔츠와 함께 그 카드를 드렸다. 아버님 앞에 생일 축하합니다. 카드 써가지고 드린 거예요. 나는 풋볼 경기 때 덴버리 FC에서 아마 여기에서 티셔츠를 받았답니다. 덴버리 측에서. 그것이 선생님의 생신 선물로는 아주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이게 뭐야? 선생님 탄신 축하 카드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념품이 될 만한 서치 한 개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걸 가져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선생님 아마 그럴 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레리도 올라와 있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같이 서서 커피를 들면서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도록 해드렸다. 나는 선생님께서 오늘 쉬지 못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레리와 내가 돌아가니 선생님께서는 침대에 많은 책을 올려놓고서 짐을 꾸릴 준비를 마치고 계셨다. 레리가 책이 가득 든 가방을 꾸리는 것을 도와드렸다. 선생님도 티셔츠와 카드를 조그만 가방에 넣으셨다. 선생님은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때는 상호 5시 30분, 1시간 이른 시각이었다. 주인은 고요한데 바람조차도 잠들었다. 선생님께서는 조그만 가방을 옆에 두고 의자에 앉아 계셨다. 나는 가까이 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오늘 되어진 일들을 생각하시는 듯했다. 레리가 돌아왔다. 나는 선생님과 레리만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친구를 정돈하고 외투와 모자를 착용했다.
나는 어머님을 위시한 여러분들이 도착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보았다. 바깥은 매우 조용했다. 바람이 다시 세게 불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선생님이 내리와 함께 풀게임을 하고 계셨다. 몇 게임이 끝난 뒤에 우리는 모두 선생님 방으로 갔다. 선생님께서 가방을 드시고 우리 모두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다. 선생님, 어머님께도 탄신 축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그러지. 선생님께서 떠나실 때마다 날씨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전번에 나가실 때와 들어오실 때도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가미야마가 떠날 때는 무지개가 섰었지요. 오늘 아침에 바람이 작별 인사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비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차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이제 생일날에는 하루 휴가를 내주니까 집에 다녀오시라고 차들이 이제 모시러 오는 겁니다. 언덕 위에 교도소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다. 소나무 숲을 거쳐오는 바람 소리가 매우 거칠었다. 잠시 후에 차 3대가 도착했다. 2대는 주차했고 한 대는 노상에서 정차했다. 피트김이 나왔다. 가실 시간입니다. 선생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라고 비리 말하니까 지금? 네. 선생님은 언덕을 걸어 내려가시고 레이리는 선생님과 함께 길 한쪽으로 걸어갔다.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검사소를 가셨다. 이곳은 누구나 출입 허가 수속을 받아야 하는 본부 사무실이다. 상호 7시경경 나는 언덕 위에서 바라보았다. 레이리가 돌아와서 우리는 함께 서 있었다. 선생님께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시고 어머님도 따라 들어가셨다. 선생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차를 타실 때까지 우리는 서서 기다렸다. 우리는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은 떠나셨다. 무사히. 아버님 외출할 때 잘 다녀오시라고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또 작별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2월 28일 목요일 새벽 3시 15분경 여느 때와 같이 선생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 명상을 하셨다. 아버님 늘 새벽에 일어나셔요. 새벽 4시쯤에 취침했다. 나는 밤샘을 했던 것이다. 아버님 일어나시고 자기는 또 좀 눈 좀 붙이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투는 소리가 있어서 잠자고 있는데 적과 그들을 욕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았다. 누가 잠자고 있는데 밖에 떠들고 있어요. 제수들끼리 싸워.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작복을 입고 선생님 방에 들렀다가 떠났다. 빌, 선생님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빌도 무사하길. 상호 11시 오늘은 아내와 딸의 내방을 기다렸다. 오늘은 이 빌의 가족이 이 면회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하니까 딸이 뭐 잘 있었니 로렌 하면서 껴안고 뽀뽀도 하고 이제 가족과 면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격려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빌이 자기 가족이 와서 면회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손을 흔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빌의 가족이 면회를 다 하고 이제 가족은 돌아가고 이제 숙사 안으로 다시 빌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숙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우편물을 읽으시면서 방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레일이는 아버님과 당구 같이 치던 사람 코를 골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선생님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빌이 인사했어요. 선생님께서 무슨 선물을?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더군요. 그것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아, 그것? 웃으시면서 면회 잘했어요? 네, 제 가족들은 항상 멋진 면회를 합니다. 항상이죠. 좋은 가족이야 라고 아버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오 4시 30분경 선생님과 간단한 대화를 마친 뒤에 나는 감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의 방으로 걸어갔다. 면회할 때 입는 옷하고 평소에 재서 옷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 면회 끝나면 옷도 갈아입어야 돼. 나는 선생님 방으로 걸어갔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잡지를 읽고 계셨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의 저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서, 원리강론이라든가 무슨 저서를 많이 나눠줘요. 응, 알고 있지. 나도 3부를 받았는데 하나는 선생님 것이고 하나는 빌 것이고 나머지는 레일이 것이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비리의 것과 레일의 것을 저스틴과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다른 동료에게 주고 싶단 말이야. 서명을 하려고 하니 즉시 읽어보라고. 선생님께서는 침대 마트에 있는 책더미를 뒤적이시다가 마침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란 제목이 붙은 붉은 표지의 책을 골라내셨다. 선생님께서 여기 있는 선생님 책을 집으라고 안전하게 다루면서 읽어봐요. 아마 서너 시간은 읽으면 다 읽을 거라고. 그러니까 빌이 다 읽고 주면은 사인해가지고 딴 사람 주려고. 빌은 나중에 다시 더 오면 주겠다는 겁니다. 빌의 책을 보내달라고 이미 주문해 놓았다고.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건 저스틴에게 퍽 훌륭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아버님과 빌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먼저 사인해서 책 원하는 사람 나눠주고 우리 책은 또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나에게 주려고 하셨다가 되돌려 놓으신 선생님의 생각이 재미있었다. 나는 선생님께서 이 책을 특별한 가미로 받고자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가 감정이 상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시고서 나의 책을 돌려서 남에게 주시려는 뜻을 생각하니 기분이 흐뭇했다.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 아버님 잘 모셔. 레일이와 나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레일이는 그가 매점에서 구입한 후춧가루 병을 가져왔다. 레일이는 선생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줄을 섰다. 줄을 서 있는 동안 내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선생님, 그렇군. 우리는 모두 식탁에 같이 둘러앉았다. 우리는 쇠고기 토막과 쌀밥과 옥수수와 레리가 가져온 후추를 들었다. 선생님은 음식을 보시더니 쇠고기 토막을 잘게 썰어서 쌀밥과 비비신 뒤에 옥수수를 갖다 부으시고 나서 후춧가루를 뿌리셨다. 선생님께서는 이 교도소 비빔밥을 보시더니 맛을 보셨다. 그거 참 좋군.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레리가 하니까 이건 말이야. 선생님께서 새로운 조리법을 창안하셨군요. 맛을 보라고. 레리와 나는 포크를 들고 선생님의 비빔밥을 맛보았다. 맛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모두 웃었다. 아버님이 밥을 비벼놓은 걸 둘이서 맛을 봤답니다. 델렌시 식사 담당관인데 오늘은 당번이었다. 우리가 식사를 막 마치자 델렌시가 말했다. 목사님, 저희 밥을 맛보셨습니까? 더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버님께서는 빈 쟁반을 드셨다. 아버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수고하셨다고. 3월 2일 토요일 일기. 아침 4시 30분 매우 이른 새벽이었지만 나로서는 퍽 늦은 시간이었다. 이따금 레리가 내 대신으로 수직을 하기 때문에 레리로 하여금 쉬게 하고서 나는 밤새 철야를 했다. 뉴욕의 하프웨이 하우스로 선생님께서 가실 경우 이제 얼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아버님이 하프웨이 하우스로 가십니다. 선생님의 덴버리 출감에 관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선생님과 함께 있은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버린 것 같고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적인 생각이 됐다. 아버님이 감옥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셨으면 이제 아버님 몇 달 후에는 7월 4일이면 감옥 떠나시는데 그동안 아버님과 지내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이제 남은 시간도 아쉬워하는 겁니다. 아버님과 계속 같이 계시고 싶어. 상호 7시 30분 막 잠을 깼다. 한쪽 눈을 뜨고 보니 선생님께서 뒷문 곁에서 밖을 보고 계셨다. 한참 동안 서 계시더니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가셨다. 급히 시간이어서 금방 돌아오셨다. 내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을 선생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다. 선생님께서 내가 분명히 자고 있는 줄 알고 계시나 보다. 잠시 후에 나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은 후에 커피를 마시러 캐피테리아로 갔다. 바깥에 계시는 선생님과 레리를 찾으러 되돌아왔다. 선생님께서는 테이블에 앉아 가오사 책을 읽으시면서 한 손에는 주석을 다시려고 연필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사전을 들고 계셨다. 이러한 모습은 몇 달 동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한 손엔 연필, 한 손은 사전. 레리가 커피를 한 잔 들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갖고 있었다. 나는 외투를 입고 그분들과 합석을 하려고 나갔다. 날씨는 맑고 해는 빛났으나 바람이 심해서 쌀쌀했다. 레리와 나는 선생님 옆에의 긴 의자에 같이 앉았다.
선생님께서는 쳐다보고는 내가 있는 것을 아시고 빙긋 웃으시더니 계속 독서를 하시면서 책에다 손질을 하셨다. 연필로 뭘 막 쓰셔. 레리와 나는 읽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선생님과의 작별 외에는 그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 이제 얼마 있으면 선생님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프웨이 하우스로 가신다는 겁니다. 레리가 들어가더니 임시휴가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는 나보고 기입해 달라고 했다. 내가 서류 작성을 완성시킨 다음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상호 10시 30분에 조반 겸 중식을 들었다. 10시 45분경 선생님, 레리 그리고 나는 조반 겸 중식을 들려고 줄을 섰다. 우리는 모두 음식을 배식받았다. 4인석의 빈 식탁이 많이 있었지만 바로 나의 앞에 계신 선생님이 2인석 식탁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식탁에는 선생님과 나만이 앉게 되고 레리는 다른 곳으로 가서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둘이서만 동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려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께서 곧 하프웨이로 떠나시면 제가 선생님을 사소로이 모실 시간이 다시는 또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자는 슬프고 섭섭한 모양이군 그래. 물론입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고 3월 중에 토니가 떠날 것입니다. 레리는 여름이나 또는 그 안에 나갈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같은 감방의 동료인 머레이도 이감될지 모릅니다. 다른 감방으로 갈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저만 이곳 덴버리에 남게 됩니다. 레리가 3월 30일에서 4 내지 6일간 임시 휴가를 떠나고 장차 일은 알 수가 없으므로 아마 그때 제가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모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듯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께서 나도 그걸 알고 있지. 임자는 임자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해. 나는 임자가 필요하다고. 임자는 레리와는 달라. 그 사람은 연구하고 배우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웃으시면서 임자는 달라. 임자는 선생님과 함께 실제로 이곳에서 진행되었던 교도소의 환경이라든가 분위기 같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임자는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이곳에서 친밀해졌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 또 임자가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될 거라고. 이분이 이제 아버님의 추종자가 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문의가 됐다는 거. 임자는 덴버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록도 하고 편지를 써야 한다고. 임자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쓰면 돼. 임자가 출소하면 많은 사람들이 임자를 방문해서 덴버리에 있을 때 선생님이 대하여 말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거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선생님은 다 알고 있다고. 온 세계 사람들이 임자를 만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할 테지. 선생님은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어. 선생님은 지금 65세나 돼서 임자는 젊다고. 곧 40세니까 꼭 40세니까 40세는 젊은 거야. 저도 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임자는 젊다고. 임자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야. 임자는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가르칠 능력을 얻게 될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지. 임자는 우선 의학 공부를 해야겠어. 스페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불어를 배우라고. 선생님이 떠날 때 그걸 시작하라고. 꼭 해보겠습니다. 스페인계 재수자와 대화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우면 될 거라고. 불온감 머레이가 출소하면 임자도 곧 감방 동료로서 스페인어를 말하는 동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괜찮은 생각이지? 네, 그렇습니다. 감방 동료, 한방 동료를 얻으면은 언어 공부하기가 쉬우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임자가 스페인을 충분히 읽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조금씩 스페인계 재소자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임자는 다른 외국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통일교의 신자들은 세계의 국어는 알아야 한다고. 나는 선생님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건 사실이라고. 선생님 심각해 보이는 모습으로 임자는 스페인이든 불어든 쉬운 쪽을 먼저 배우라고. 그 다음엔 언젠가는 한국어를 배워야 할 거야. 한국어를요? 언젠가 임자는 원리를 원소로 읽어야 하지. 이해하기는 더 어렵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임자와 같은 많은 교사들과 교수들이 원어인 한국어로 읽게 될 거야. 임자는 그걸 모르지. 임자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임자가 적어둔 것 또는 적지 못한 것들의 번역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임자 그걸 알게 될 거라고. 조방겸 중식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우리는 앉아 있었다. 아버님과 빌.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상호 11시 30분.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버님 이렇게 말하니까 빌이 그럼요. 그리고 꼭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사상과 이상과 기대가 너무나 웅장하고 세계적인 규모라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바깥을 상측했다. 오늘은 좋은 날씨로군. 그렇습니다. 흡사 봄날씨 같습니다. 가미야마는 하루에 30페이지를 기억하곤 했는데 만일 임자가 30일간 그렇게 했을 경우를 상상해보라고.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선생님 방으로 가시고 나는 나의 방으로 갔다. 선생님은 공부를 하시고 나는 빠뜨린 일들을 기록했다. 그 뒤에 나는 가미야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와 잠시 동안 통화를 했다. 그는 퍽 건강하고 심령 기준도 고조되어 있는 듯 했다. 그는 그의 자녀들과 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가미야마 씨와의 통화 내용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임자와 가미야마가 전화상으로 서로 통화하는 건 좋은 일이지. 전화상으로는 늘 임자와 가미야마가 전처럼 연락해서 온갖 일을 다 이야기할 수는 있는가? 아닙니다. 선생님. 온갖 이야기는 다 못합니다. 전화상으로. 그럴 테지. 저녁 늦게 나는 선생님께서 방에 계신 것을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틀림없이 샤워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의복을 갈아입고 계셨다. 내일이면 일요일이 되니까.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이 되는군.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선생님께서는 독서를 하시고 나서 10시경에 잠자리에 드셨다. 나는 조금 기록하고 나서 예배 전에 몇 시간, 예배 후에 몇 시간을 잠을 잘 작정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선생님의 면회가 있고 나는 작업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주 중대한 하루였다. 3월 3일 일요일 상호 0시 30분 기록을 마치고 나는 독서를 조금 하다가 토은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 잠자리에 들었다. 상호 3시경 레리가 깨울게 깨어서 예배 준비를 했다. 나는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입었다. 선생님과 레리와 나는 보통 때처럼 예배실로 갔다. 상호 5시 15분 그 뒤에 레리가 이스트 가든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께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시게 하였다. 나는 잠자리에 갔다. 상호 8시 30분경 선생님께서 어머님을 위시한 여러분들의 방문을 받았다. 하오 2시경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선생님 면회가 끝난 뒤에 선생님을 배울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 샤워를 하려고 걸어가면서 선생님께서 방에 앉아서 독서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나는 놀라서 다가서면서 선생님을 배웠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나중에야 나의 접근을 알아채시고 쳐다보셨다. 퍽 이런 시간입니다. 어쩐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면회를 하면 오후 3시 반까지 하는데 오후 2시가 됐는데 아버님 숙소에 계시니까 벌써 면회가 끝났나 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선생님, 그 사람들은 일찍 왔다가 떠나야 하거든?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잠시 작업을 했다. 텍사스 주의 빅스프링즈로 이감이 된 재소 동료 조지가 감방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이 그에게는 덴버리 마지막 날이다. 이 조지라는 사람은 덴버리 교도소에서 이제 텍사스로 교도소로 이감되게 됐습니다. 그는 내일 상호 9시 출발할 예정이다. 선생님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다. 외로운 사람. 나는 조지와 친구가 되려고 많이 애를 썼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고 있다. 그는 교도소 생활이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며 복역기간도 앞으로도 몇 해나 더 남은 사람이다. 그는 임시 휴가 같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만 워싱턴주에 있는 그의 가족과 전화상으로만 통화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는 덴버리 교도소와 다른 교도소에 있을 때 추억담을 늘어놓았다. 조지와 머레이와 내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머레이는 이 빌의 바로 침대 동기, 한방 친구. 3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12시 30분, 밤 12시 30분 레리와 토니와 나는 TV실에서 테이블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은 취침 중이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잠시 취침 중에 이분들은 경호 겸 이렇게 앉으려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 7시 잠이 깨어 세수를 하고 선생님께 인사를 올렸다. 선생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좋아요. 빌도 그렇게 되길. 상호 11시 15분 정심을 마치고 돌아왔다. 나는 선생님의 방으로 가보았다. 레리가 정심을 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독서를 하고 계셨다. 스피커를 통하여 중식을 위한 마지막 통보란 말이 흘러나왔다. 점심시간 마지막입니다. 빨리 오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내가 그분께 가서 그만하죠. 아버님께 가서 공부 그만하고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은 알지 않소. 아, 나도 알고 말고요. 선생님이시라면 우리는 지금 식사를 가고 아버님이 독서 중에는 식사를 가십시다 이래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독서에 심취하셔요. 아버님은. 마지막 신호가 울렸는데 목사님 응답이 없다. 빨리 지금 식사를 가야 됩니다 해도 아버님은 계속 책만 읽고 계셔요. 얼마 못하는지 그런 말에도 잘 못 들어 입혀서 말해도. 저희는 지금 식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가 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버님 말씀 드리고는 그냥 밥 먹으러 갔어요. 두 사람은. 레리와 나는 선생님이 안 계신 가운데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 선생님께서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독서 삼매경에 빠져 계셨다. 우리는 종종 선생님께 식사하러 가실지 여부를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선생님은 그만큼 무슨 일이든지 열중하신다. 레리와 나는 음식을 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후에 선생님도 우리와 동석했다. 아버님 책 읽으시다가 언제 또 알고는 식사로 오셨어요. 그때쯤에 나는 식사를 거의 끝내가고 있었고 작업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거의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접시에는 4인분의 충분한 음식이 채워져 있었다. 대열의 마지막 사람이 되면 식당 사람들은 남은 음식의 대부분을 주는 습관이 있다.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보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우리는 모두 웃고 일터로 떠났다. 아버님이 식사로 맨 마지막에 오시는 바람에 음식은 많이 남았으니까 식사 배분하는 사람이 아버님 접시에다가 4인분을 남은 밥을 몽땅 다 담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3월 9일 토요일 새벽 3시경 선생님께서 기상하셔서 명상을 하고 계셨다. 나는 상호 4시가 지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님 일어나시는 거 보고 있어는 잠시 또 잤어. 그 뒤에 선생님께서 어머님의 전화로 부르셨다. 상호 8시 30분 나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8시 반 되부터 면회 온 시간. 나는 감방의 바깥쪽 구석진 곳에 있는 침대 꼭대기층에 앉아 있었으므로 교도소 밖의 전망이 좋았다. 선생님께서 언제나 하시듯 면회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보도 위를 홀로 산책하는 것이 보였다. 선생님과 동석하는 대신에 나는 침대에서 선생님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군복을 입고 계셨다. 나는 다른 제수다들이 심은 소나무들이 길가에 줄지어 서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셨다. 면회객을 기다리면서. 항상 먼저 면회 올 걸 기다리십니다. 혹은 근무중인 초병 같이 보이셨다. 혹은 소나무 부대를 사이라는 장군 같기도 보이셨다. 아버님이 그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선생님께서는 빨리 걸으셨지만 정확한 보조를 취하셨다. 잠시 후에 걸어 내려오시더니 내 감방 옆에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셨다.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짓고 계셨다. 어머니께서 거기 계셨음에 틀림없다. 나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조방 겸 정심을 들 때까지 독서를 했다. 그래서 아버님은 면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손을 흔들어 주시고는 다시 감방에 오셔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면회실에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